이건 완전히 개인적인 주관적인 입장입니다만은 금과 은과 비트코인 달러를 20대, 50대, 20대 10 정도로 나눠놨으면 좋겠어요. 즉 금과 은이 한 70% 되고 비트코인과 달러가 한 30% 되는데 금과 은은 이렇게 상승 시기에는 은의 비중을 높게 잡아서 전체 100이라는 투자금이 있으면은 절반은 은에 담고 그다음에 금 20, 비트코인 20, 달러 한 10 정도로 배분하시는 게 어떤가 합니다. 홍익기 교수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게 뭐 인위적이든 구조적이든 저평가된 것은 이제 시간의 차이지 결국에는 회복하고 그래서 이제 시장에 제대로 된 평가를 받게 된다가 어찌 보면 이제 투자의 기본인 것인데 이게 이제 뭐 한 3년 걸리는 경우도 있고 뭐 1년 걸리는 경우도 있고 뭐 다 시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 또 이제 새해니까 올해 이제 남은 여유돈을 어디다 투자해야지라고 마음을 먹는 분들은 그나마 그래도 좀 시차가 없는 사자마자 좀 오르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교수님은 올해 뭐 이렇게 투자 자산의 배분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좀 보십니까? 저는 사실은 그 암호화폐 관련된 책을 쓰고 하기 때문에 우선 암호화폐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암호화폐도 가격 투자의 개념으로 샀다 팔았다 하시면 안 되고 최소한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만큼은 적립식 가치 투자의 개념으로 그거를 지수 추종 즉 도미넌스 비중으로 사는 겁니다. 네. 비트코인 57%, 이더리움 12%, XRP 5%. 즉 이런 식으로 계속 담는데 게다가 지난해서부터 이렇게 금과 은 가격이 이렇게 치솟으면서 이거를 별도로 투자를 해가지고 그 어려운 암호화폐 시장을 견뎌내는 그런 요소로 제가 많이 추천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기존의 방식을 저는 그대로 이제 유지할 생각이지만 지금 질문 주신 것에 대해서 비중을 그럼 어떻게 가져갔으면 좋겠느냐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이거를 초기 투자자들 처음에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건 완전히 개인적인 주관적인 입장입니다만은 금과 은과 비트코인 달러를 20대, 50대, 20대 10 정도로 나눠놨으면 좋겠어요. 즉 금과 은이 한 70% 되고 비트코인과 달러가 한 30% 되는데 금과 은은 이렇게 상승 시기에는 은의 비중을 높게 잡아서 전체 100이라는 투자금이 있으면은 절반은 은에 담고 그다음에 금 20, 비트코인 20, 달러 한 10 정도로 배분하시는 게 어떤가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당장은 은의 시대처럼 보인다. 어쨌든 지금 당장 뭐 구조적인 문제들이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렇게 비중을 높인다는 거는 떨어질 확률이 낮기 때문이라는 것도 있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은. 예. 지금 분위기 너무 좋으니까.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금 20, 은 50, 그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달러 20, 10 이렇게 해가지고 구성을 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달러를 가지고는 있어야겠죠, 그래도. 예, 달러. 예. 지금 우리 또 원화가 너무 힘이 환율이 또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저희 나머지 세계는 어차피 다 달러 기반의 자산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달러의 대체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저거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이미 뭐 원화 자산에서 약간 좀 한 발짝 벗어나는 것도 있긴 있는 거니까. 예. 그냥 뭐 한번 뭐 말 나온 김에 여쭤보는 건데 환율 다시 또 지금 연초에 다시 올라가는데 이게 지금 쉽지 않아 어떻게 보십니까? 좀 이렇게 다시 좀 이렇게 환율은 지금 엄청나게 한국은행이 개입해서 달러를 풀어가지고 방어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쉽게 방어내지 못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통화 공급량이 너무 많아. 지난 한 30년을 돌아다보면 M2 증가율이 미국보다 우리가 한 5배 정도 많아요. 즉 돈을 그만큼 많이 풀었다는 얘기예요. 돈을 많이 풀었다는 건 그만큼 우리 원화의 가치가 희석될 뿐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의 현상은 그간 누적돼 왔던 통화 팽창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 가지 편법,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을 동원한다거나 뭐 이런 거는 저는 사실 이건 해서는 안 될 행위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국민연금 국민의 돈이야. 그거를 환율 방어하는 데 갖다 쓰면 안 돼. 그런데 지금 재무부나 한국은행이나 버젓이 뭐 연합체 만들어서 그 해지에 동원하고 그러는데 과거에도 그런 식으로 해서 손해를 많이 봤어요. 국민의 돈을 그렇게 쉽게 자기들 돈처럼 그렇게 여기면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근본적으로 돈을 풀 적에는 너무 과하지 않게 풀어야 되는데
그간 너무 많이 풀었다라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고 돈을 풀더라도 차라리 통화 정책으로 푸는 것보다는 재정 정책으로 푸는 게 이게 서민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 그 정부 부채는 OECD 중에서도 우리는 굉장히 양호한 편입니다. 부채 비중이 한 50%뿐이 안 돼. GDP에. 미국은 지금 한 120% 되고 일본은 한 260%가 넘어요. 그래서 OECD 이렇게 줄 세 보면 우리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준수한 입장인데 네네. 지금의 통화 정책으로 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푼 거는 이게 어떤 해악을 끼치냐 하면 은행을 활용해서 자산을 불릴 수 있는 그 접근 세력은 사실은 상위 계층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있는 사람은 더 자산을 불려주는 게 은행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서민들은 사실은 점점 더 가난해지고 이렇게 통화가 남발되면 사회를 양극화로 만들어요. 근데 재정으로 돈이 풀리면 재정은 오히려 서민 위주의 돈을 풀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서민들한테는 도움이 돼요. 그러면 같은 돈을 풀더라도 통화 정책이 아니라 재정 정책으로 푸는 게 훨씬 나을 뿐만 아니라 재정에 대해서 언론에서 이렇게 재정이 늘어나면은 뭐 국가 망한다 뭐 이런 식으로 오도를 하는데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통화 정책을 통해서 돈을 많이 풀면은 지금과 같은 이런 어려움이 겹치는데 지금은 한국은행이 한마디로 딜레마에 갇혀가지고 금리를 올릴 수도 내릴 수도 없는 아주 제약상이 크게 갇혀버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빠지다 보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이게 통화량이 너무 많이 풀린 거면 좀 버블 아니냐. 그러니까 단기 고점이지 않겠는가 뭐 이런 생각들이. 그래서 강남집값이 저렇게 오르는 겁니다. 네. 돈을 많이 풀면 있는 사람의 자산인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이게 이러는 게 확 올라가요. 네. 그래서 빈부격차를 더 크게 만들어. 이런 상황에서 그럼 차라리 나는 이번에 조금 불안하니까 현금을 좀 모아가지고 나중에 좀 조정받으면 사야지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또 반대로 이렇게 유동성이 풀릴 때는 또 이런 흐름 타고 또 가지 않으면 또 격차가 벌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은 방어적인 생존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환율이 치솟고 통화 발행이 많아져 가지고 앞으로 현금의 가치가 희석될 거라고 생각하면 일단 현금성 자산은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네. 예금이나 적금이나 이런 거는 휘발성으로 날아간다고 생각하고 이거를 실물 자산으로 바꿔놓으셔야 돼요. 네. 현금은 내가 앞으로 몇 달 쓴 돈만 딱 이렇게 챙겨놓고 그게 원화가 됐든 달러가 됐건 나머지는 금이나 은이나 비트코인에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해놔야 됩니다. 그게 방어 전략이자 생존 전략이자 나중에는 큰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전략이에요. 지금 그 금리를 막 낮춘다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금리 낮추면은 채권 비싸진다 뭐 이렇게 아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면 채권 투자도 괜찮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또 채권 투자하신 분들 다 힘들었거든요. 이 채권 투자는 지금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저는 예전부터 채권 투자 특히 장기 채권 투자는 굉장히 말렸는데 지금도 마찬가지 현상이에요. 기준금리는 내리는데 10년물 장기금리는 오르는 그런 추세예요. 네. 왜 그러냐면 원래는 정책금리를 내리면 시중금리도 같이 내려줘야 되는데 지금 그게 맥혀들지 않아. 즉 한마디로 정부나 한국은행에서 우리가 금리를 내려서 통화 완화로 갈 테니까 시중금리도 낮춰지겠지 하는데 오히려 시장은 그거를 신호로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니까 저렇게 돈을 많이 풀고 금리를 내리는구나. 앞으로 미래는 더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통화 가치가 희석돼 가지고 더 힘들어지겠다라고 생각해서 시중금리는 슬금슬금 올라가는 거예요. 네. 시중금리가 슬금슬금 올라간다는 건 장기 채권에 투자한 사람들은 지금 손해가 큰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은 정상적인 시장 상황이 아니에요. 시장이 인식하는 거는 위험성이 증대하면서 불확실성이 증대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10년물 장기금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미래에다가 금리를 싸게 줄 수는 없다. 그러니까 금리 더 줘라. 그러니까 뭐 결국에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지금 미국이나 뭐 한국이나 뭐 다 같이 비슷하게 느끼고 있으니 그래서 이제 뭐 금이나 은 뭐 이런 실물 자산으로 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결국에 이런 상황에서 뭐 지금 뭐 주식도 많이 올라가고 막 이러는데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내가 A를 딱 사서 맞추면 좋은데 못 맞추니까 이제 막 분산 투자도 하고 뭐 그러다 보면은 이제 전반적으로 아예 그냥 난 잘 모르겠으니까 뭐 S&P 500
뭐 코스피 200 이런 것만 사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은 올 한 해 뭐 어떻게 보십니까? 나쁘지 않다고 보나요? 예,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하여튼 현금성 자산이 아니면 됩니다. 예금 적금이나 이런 거는 지금 갖고 계시면 안 되고 네. 그게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어떤 금이나 은이나 비트코인이든 어느 하나를 겨냥한 게 아니라 설사 은이 가장 좋아 보여도 은 한 군데 몰빵하시면 안 되고 궁극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건 어떤 환경이 들이닥칠 때에도 내가 생존할 수 있는 그래서 분산 투자가 중요한 거예요. 수익은 은이 가장 많이 날 것 같은데 은의 100%를 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얘기는 어떤 상황이 들이닥치래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위해서 분산 투자하시라는 걸 강력하게 권합니다. 근데 이제 또 이제 교수님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만약에 은이 뭐 올해 12월 30일을 가봤더니 제일 많이 오른 거예요. 근데 1월 1일에 은 살 수 있었는데 일부러 분산 투자해가지고 손해봤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산 투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빵은 하시면 안 돼요. 비중을 은을 많이 가져갈 수 있어. 네. 내 재산의 한 50%는 저는 50%면 상당히 많은 거죠. 네. 50%면. 그리고 나머지를 적절하게 네. 분산하는 방법이었지. 집 팔아서 은을 죄사 이거는 아무리 설사 돈을 많이 번다고 그래도 그거 잘하는 짓이 않아요. 몰빵은 언젠가는 크게 당해요. 그렇게 해서 돈 벌면 더 문제더라고요. 그렇게 벌면 다음번에도 또 몰빵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계속 한 두 번째는 성공하고 세 번째 망하시는 게 항상 그 몰빵 투자인 것 같기도 하고 분산을 해서 비중 조절을 좀 해라. 그러면 올 한 해는 어쨌든 은의 해라고 보시는 거네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은이 좀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금이랑 비트코인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고 금 지금 근데 금이 은 대비 어쨌든 지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긴 한데 금도 올해는 좀 올라가겠죠 그래도. 네, 금도 기본적인 수요가 브릭스나 세계 중앙은행들이 저렇게 사들이고 있으니까 네. 수요는 큰 거예요. 그래서 금도 계속해서 치고 올라갈 겁니다. 일부 기관이나 전문가들의 예상치가 이제 은도 곧 5,000불을 넘고 6,000불 도달할 수 있다라고 예상하는 전문가들. 금도 이제는 그렇죠. 이제 2,000달러 넘어간 게 이제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뭐 4,000, 5,000 가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정상화됐다. 정상화 단계로 진입했다. 과거에는 억눌린 시세였고 네. 이제 용수철이 탁 튀어오른 거예요. 억눌러 놨던 게. 그러니까 용수철이 튀어올라서 시장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이제 결정되기 시작한 겁니다. 과거에 뭐 금 한 번씩 그렇게 좀 대란이 나면 막 7배, 10배도 올랐던 시절이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올랐다고 해서 이게 뭐 끝이다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 돌아가는 상황과 구조를 좀 이해하고 그게 계속 작동한다면은 살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들어가서 이제 차트나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금은 예를 들어서 선물시장 들어가서 밑에 차트를 보면 금은 매수 추천, 매도 추천, 중립 네. 이게 지금 의견들이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만큼 올랐으니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때가 됐다라고 그래서 이제 조심스럽고 이러다가 빠질 수 있다고 봐요. 전문가들도. 금은 빠질 수 있다. 그런데 은에 들어가면 계속해서 적극 매수야 다. 적극 매수. 그러니까 그것들도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그러한 그 사이트 찾아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지표 만들어서 추천하는 걸 한번 잘 보세요. 지금 금과 은이 서로 틀려요. 은이 오히려 AI 관련 그 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결국에는 전기가 부족해서 AI를 못 돌리듯이 은이 부족하면 또 AI가 안 돼요. 지금 재밌는 현상은 금보다 더 많이 오르는 게 은보다 더 많이 오르는 게 금강 주식이야. 네. 지난해 은값이 한 160% 올랐는데 금강 주식은 한 170% 이상 올랐어요. 네. 마찬가지로 은강 주식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하시는 분들은 일종의 그것도 레버리지처럼. 그거 한번 참고해 보세요. 네, 결국에 이제 앞으로는 이제 자원이 되게 중요하고 자원 에너지 뭐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이제 가치를 찾는 시기인 것 같은데 과거에 이제 종이 자산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실물 자산 뭐 이런 것들 원자재 이런 게 더 부각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지금까지 홍익희 교수님 모시고 최근 코인 시장부터 뭐 은 얘기 여러 가지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런 내용들 잘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선택하시기를 바라면서 저도 교수님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